소방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선을 넘나드는 수상한 차량을 발견한 소방관들. 음주 차량으로 의심해 필사적으로 차량을 쫓아가 결국 만취 운전자를 붙잡았는데 사고만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는 부산 강서소방서의 정욱주 계장과 소방관들을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네, 오늘의 주인공이 이제 사진에 좀 나갔는데 이 도로에서 이제 만취 운전자를 잡은 소방관들의 얘기입니다. 네, 어제 오후 5시쯤 있었던 일인데요. 부산 강서 소방서 소속 소방관 4명이 119 소방 동요대회 행사를 마치고 이제 복귀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소방 차량을 타고 부산대교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참 희한한 승용차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부산대교에서 수상한 승용차 발견했는데 이 차량을 보니까 차선을 넘어들 지금 차선 갑니다. 완전 절반을 끼고 가는 예. 정말 희한한 그런 차량을 발견하고 이건 뭔가 또 보니까 차가 어디 좀 부딪히는 적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차량이다라고 직감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자, 좀 저 화면으로만 봐도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수상한 것을 알아채고 쫓아갔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부산 강서소방서 정욱주 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타이어가 이제 찢어진 타이어가 대굴대굴 이제 차선을 질러가지고 이렇게 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방을 주시해 보니까 저 멀리에 조금 기우뚱하게 이렇게 가면서 이제 타이어 파편들이 튀어나오는 차량을 이제 발견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추적을 했습니다. 이제 뒤에 차량이 서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비상등을 켜고 경광등을 켜서 뒤 차량 서행을 유도하고 그 차량을 비상방송으로 계속 수차례 그래서 차량 정지하세요, 정지. 차량 정지하세요. 정지하세요. 이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주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12에도 협조 신고를 2번이나 했습니다. 이 천마산 터널로 진입을 해서 이제 가는 중에 저희 앞에 이제 시민 차량도 한 대 이렇게 가로질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험하다고 좀 비켜달라 했는데 그 차량이 그 앞을 좀 가로막아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타이어도 찢어져가지고 그냥 한쪽을 저거 기울은 진짜 상태에서 저거.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요. 딱 보다 보니까 타이어가 찢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드 미러가 딱 부서진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없네요. 외벽을 한쪽 받아서 없네. 이제 그 타이어가 찢어지고 빠진 거구나라고 딱 판단을 한 거죠. 근데 나 비틀비틀 하다 보니까 저거 분명히 음주운전 차량이다. 저거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제 4명이 다 합의를 한 겁니다. 예, 지금 차 가는 거 보십시오. 딱 네. 중앙으로 그냥 완전 자기가, 중앙으로 가는데요. 몰고 가고 있는데 저 딱 보면 뭔가 의심스러운데 그거 완전 누가 봐도 음주죠. 음주가 이거는 저렇게 운전하기가 어렵고요. 터널 안까지 이제 들어가 버린 상황이고 중간으로 뭐 깔끔하게 중간으로 그냥 뭐 가버리는 그런 모습인데 이때 소방관들이 소방 교육용 차량을 타고 가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상 방송 들었겠지만 정지하세요 이래 하는데도 안 들립니다. 소리쳤기 때문에 비상 방송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하다가 또 뒤에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타이어도 지금 없는 상태로 막 가버리기 네. 때문에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뒤따르는 차량한테는 비상등하고 경광등 같은 거를 켰고요. 그렇지만 이 차량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 터널로 곧장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런 터널에서 자칫 큰 사고, 대형 사고가 예.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음주운전이 이렇게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운전자는 어떤 상태였는지 한정도 저희가 다시 좀 얘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터널 안에서 이제 2차 예, 사고 예. 위험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항상 이게 가장 위험한 게요. 네. 저는 이 차를 보면서 진짜 이분들이 잘했다는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그 이유인즉슨 저 사람이 펑크 상태에서 지금 달리는 속도보다 가속을 하면 전복됩니다. 네. 그런데 그나마 뭐 만취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가속 장치를 막 밟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정중앙으로 가네요. 걸쳐가지고 그리고요 저 사람이 진입한 곳이 터널입니다. 예. 터널에서 만약에 전복이라든지 어떤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요 대형 사고로 전이될 수 있어요. 그러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한정도 부산 강서소방서 소방장의 얘기,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운전자가 좀 일단 정상으로는 안 보였습니다. 약간 제가 괜찮으시냐고 이제 여쭤봤을 때
좀 말이 좀 어눌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차를 정지를 시키고 잠깐 내리시라고 하니까 드라이브 놓고 하는 그 기어 조작하는 그거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걸 대신 해드렸고, 이제 일단 내리게 한 다음에 안전한 장소로 이제 그분을 이제 게시를 하고, 차가 1차선하고 2차선이 약간 이제 좀 무르고 있는 상태여서 이제 옆에 지나가는 차들이 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제 가쪽으로 그 이동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경찰이 올 때까지 이분 신변을 확보하고 그 지나가는 차들이 잘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어마어마하게 먹었나 보죠. 어느 정도 먹은 겁니까? 그러면 음주 상황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해요? 지금 보면은 딱 문 열어놨을 때 만취 운전자라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 아닙니까? 자그마치요. 예. 0.245입니다. 우리가 지금 0.08 이상은 면허 취소 사유잖아요. 예, 그 전에 0.10이었는데 0.08로 줄었죠. 근데 이 사람은 3배가 넘습니다. 0.245%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 사람은요. 진짜 이 우리 소방관들의 이 발빠른 대처가 없었으면 어마어마한 사고가 일어났고, 타인의 목숨은 물론 본인도 위험할 수 있어요. 이분은 그렇죠. 예. 처벌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제 소방관분들 찾아가가지고 밥 사십시오. 그러네요. 네. 생명이 의인인 거죠. 넘버원 같아요. TV에서도 이제 보도가 되는데 0.1만 넘어도 많이 마셨다고 이렇게 되는데 0.245, 와, 이거 뭐 엄청나게 네. 마신 겁니다. 그래도 다섯 병 저렇게 정도 마신 거죠. 그 소방관들이 이제 직감하고 저렇게 추격하였다라는 것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하는 것은 어떤 직업의식이라는 것을 이제 그렇죠. 발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추격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그 차량이 자꾸 차선을 넘나들기 때문에 다른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추격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 차량으로 인해서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 소방차도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 차로 인해서 다른 2차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그 시민들의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단 우선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소방관들도 잘했지만 이제 시민의 피해를 막는 게 우선이라고 했지만 저 상황에서 시민들도 또 기지를 발휘해서 도와줬기 때문에 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네. 계기가 됐습니다. 시민의 기지가 발휘된 장면은 화면에 나옵니다. 지금 저희 터널 안에서 지금 저렇게 앞에 차를 세우고 있는 과정에 조금 있다 저 하얀 차가 앞으로 싹 가로막죠. 그러네. 저건 경찰차 아닙니다. 저게 어떤 상황이냐면 경찰 입장에서는 터널 안에 폐쇄되어 있는 공간으로 다른 차가 진입했을 때 저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외부 차량 진입을 좀 막고 있었는데 저 하얀 차, 저 시민이 혹시나 저 안에 저 사람이 검거되지 않거나 붙잡히지 않으려고 확 엑셀을 하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 시민분이 기지를 발휘해서 저 앞을 확 가로막아서 더 이상 저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방어벽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경찰도 처음에는 진입하지 마세요, 멈추세요 했는데 저 시민이 쌩 지나가려고 했던 얌체족이 아니라 이 경찰들의 이 과정을 돕기 위해서 와. 함께 힘을 보탠 겁니다. 위험한데. 상당히 그래도 저 기지를 발휘했기 때문에 또 같이 소방관과 함께 이 만취 운전자를 검거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 아까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소방관들은 이제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하는 그렇죠. 부분이 가장 먼저 생각한 거죠. 일단 음주운전 차량이랑 의심된 차량이 저렇게 가고 있으면 어떤 차량이랑도 부딪힐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추격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차량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그런 조치들 아까 계속했었죠. 방송도 하고 비상등도 켜게 하고, 그리고 음주 차량을 세운 다음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응하고 밟아버리면 또 앞차도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거기다가 이제 뒤에서 이 상황을 모르는 운전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오다가 터널에서 또 뒤에서 추돌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이 운전자를 이렇게 잡고 있었던 한정도 소방장실과 나머지 소방관들은 다른 차량들이 또 터널을 잘 빠져나갈 수 있게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소방관의 이 엄청난 기지와 노력으로 운전자만 큰 사고 없이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술을 먹기도 엄청 먹었군요. 아까 김복진 교수가 했던 만취 운전자. 최소 소주 5병입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 뭐 그 본인도 위험하고 또 다른 그럼요. 피해가 다 위험하죠. 시민들도 위험하고 그럼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이 4명의 소방관이 잘 대처를 해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사건 만나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